휴대폰 새로 사러 갔다가 통장까지 털렸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휴대폰 매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심지어 스마트폰 잘 쓰는 20대 직장인부터 휴대폰 처음 바꾸시는 60대 어르신까지 나이 상관없이 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평소에 믿고 가던 바로 그 매장에서 말이죠. 집 앞 단골 매장, 백화점 안에 있는 큰 매장, 심지어 직영점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지 않으면 여러분도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 너무나 교묘하고 자연스러워서 전혀 의심할 수 없거든요. 오히려 친절한 서비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요. 실제로 작년 한 해 동안만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휴대폰 매장에서 개인정보를 털렸습니다. 그중 80%가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함정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도 분명히 당한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피해자들 대부분이 자신이 당했다는 걸 몇 달 후에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어버리죠. 지금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을 지키는 방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절대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을 수백만 원의 피해로부터 지켜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절대 당하면 안 되는 함정은 바로 폰 데이터 이전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새 폰 사면 뭐가 가장 귀찮으세요? 바로 기존 폰에 있던 사진들, 연락처, 카톡 대화 내용, 각종 앱들을 새 폰으로 옮기는 일이죠. 특히 어르신분들은 이런 게 정말 어려우시잖아요. 이때 매장 직원이 천사 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어르신 폰 데이터 이전이 정말 복잡해요. 잘못하면 사진이나 연락처가 다 날아갈 수도 있고요. 저희가 전문적으로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비밀번호만 알려주시면 깨끗하게 다 옮겨드릴게요. 심지어 필요 없는 앱들도 정리해서 폰이 빨라지게 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정말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들리죠? 이 말에 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실제로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52세 김모 씨라는 여성분이 새 폰을 사면서 데이터 이전을 직원에게 맡겼어요. 직원이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전문적으로 보였거든요. 김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집에 갔습니다. 다음 날 새 폰을 찾으러 갔는데 모든 데이터가 깔끔하게 옮겨져 있더라고요. 정말 만족했죠. 그런데 사흘 후 모르는 번호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 정말 예쁘네요. 사진 더 있으면 보내주세요. 특히 빨간 원피스 입은 사진 정말 좋았어요. 김 씨는 깜짝 놀랐어요. 빨간 원피스 사진은 작년에 찍고 바로 삭제한 사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 그 사진을 봤을까요? 알고 보니 매장 직원이 데이터 이전 과정에서 김 씨 폰에 있던 개인 사진들을 몰래 복사해서 지인들에게 돌려본 거였어요. 심지어 삭제했던 사진까지 전문 프로그램을 써서 복구해서 빼돌린 겁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직원이 김 씨뿐만 아니라 다른 고객들 사진까지 수집해서 불법 사이트에 올려서 돈까지 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요즘 휴대폰에는 정말 많은 개인 정보가 들어 있거든요. 가족 사진, 신분증 사진, 통장 사본, 심지어 비밀번호 메모까지. 이 모든 게 한 번에 털릴 수 있어요. 그럼 이런 일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데이터 이전은 반드시 본인이 직접 하세요. 요즘 폰들은 정말 쉽게 만들어졌어요. 삼성폰을 쓰신다면 스마트 스위치라는 앱이 있고요. 아이폰을 쓰신다면 퀵 스타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걸 쓰면 폰 두 개를 가까이 놓고 몇 번만 터치하면 모든 데이터가 자동으로 옮겨져요. 처음에는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한 번만 해보시면 정말 쉬워요. 혹시 모르겠으면 자녀분들에게 부탁하거나 매장에서 방법만 알려달라고 하세요. 그냥 옆에서 지켜보면서 본인이 직접 하시면 돼요. 절대 폰을 통째로 맡기면 안 됩니다. 아무리 믿을 만한 직원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혹시 데이터 이전을 맡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하세요. 먼저 중요한 사진들은 미리 따로 백업해 두고요. 민감한 앱들은 로그아웃하고 폰을 맡기세요. 그리고 작업하는 동안 옆에서 지켜보세요. 두 번째 함정은 요금제 최적화 상담입니다. 새 폰을 사면 직원이 친절하게 이런 제안을 해요. 고객님, 현재 쓰고 계신 요금제를 확인해 보니까 너무 비싸게 나오고 있어요. 매달 거의 2만 원은 더 내고 계신 것 같은데 정말 아까워요. 저희가 고객님 사용 패턴을 분석해서 딱 맞는 요금제로 바꿔 드릴게요. 아마 한 달에 15,000원 정도는 절약하실 수 있을 거예요. 들어보세요. 정말 고마운 서비스 같죠? 누가 듣기도 돈을 절약해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가 있나요? 그런데 이때 직원이 이렇게 말해요. 신분증과 카드만 잠깐 맡겨주세요. 요금제 변경하려면 본인 확인이 필요해서요. 5분 정도면 다 끝나니까 커피라도 한 잔 드시고 계세요. 이때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부 악질 직원들이 이걸 악용해서 고객 몰래 추가 회선을 개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실제로 대구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73세 박모 할아버지가 요금제 변경을 맡겼는데 정말 큰일이 벌어졌어요. 할아버지는 평소에 통화만 조금 하시고 문자도 가끔 보내시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매달 요금이 7만 원씩 나오니까 너무 부담스러우셨죠. 그래서 더 저렴한 요금제로 바꾸고 싶어서 매장에 가셨어요. 직원이 정말 친절하게 상담해 주더라고요. 할아버지 사용 패턴을 보니까 월 3만 원 요금제로도 충분하다면서 바로 변경해 드린다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정말 고마워하시면서 신분증을 건네주셨어요. 직원이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컴퓨터 작업을 했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거의 30분 정도 걸렸죠. 할아버지는 복잡한 절차가 있나 보다 생각하고 그냥 기다리셨어요. 작업이 끝나고 직원이 설명해 주는데 요금이 월 3만 원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할아버지는 정말 만족하시면서 집에 오셨어요. 그런데 다음 달 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라셨어요. 요금이 53만 원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통신사에 문의해 보니까 할아버지 명의로 폰이 5대나 개통되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모르는 사이에 직원이 신분증을 이용해서 추가 회선들을 몰래 개통한 거였죠. 직원은 할아버지가 고령이라서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대담하게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새로 개통한 폰들은 본인이 쓰거나 다른 사람에게 되팔아서 돈을 벌었던 거고요. 할아버지는 억울해서 경찰에 신고하고 통신사에도 항의했지만 이미 계약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어서 처리가 복잡했어요. 결국 몇 달 동안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셨죠.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요금제 변경할 때 반드시 이것들을 확인하세요. 먼저 어떤 요금제로 바뀌는지 정확히 물어보세요. 요금제 이름, 월 기본료, 제공되는 서비스들을 다 적어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는 추가로 개통되는 회선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가족 요금제라면서 다른 번호가 추가되지는 않는지 꼼꼼히 물어보세요. 마지막으로 변경 내역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정식으로 요금제가 변경되면 통신사에서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와야 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분증은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잠깐 건네주세요. 작업하는 내내 테이블 위에 놔두고 가면 안 돼요. 작업이 끝나면 바로 다시 받아오세요. 혹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뭘 하고 있는지 물어보세요. 요금제 변경은 보통 5분 이내에 끝나거든요. 30분씩 걸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휴대폰 바꾸려는 분이 계시거나 요금제 바꾸려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사람들이 이런 피해에 당하는 걸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큰 피해를 막을 수 있거든요. 세 번째 함정은 중고폰 매입 서비스입니다. 새 폰을 살 때 기존에 쓰던 폰을 어떻게 처리하세요? 대부분 집에 서랍에 넣어두거나 아니면 중고로 팔죠. 요즘은 중고폰 시세도 꽤 높아서 1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아요. 이때 매장에서 이런 제안을 해요. 고객님 폰 상태가 정말 좋네요.
스크래치도 거의 없고 배터리 상태도 우수해요. 온라인 중고 사이트보다 저희가 더 비싸게 쳐드릴 수 있어요. 시세가 15만 원 정도인데 저희는 18만 원에 매입해 드릴게요. 정말 좋은 조건이죠? 온라인으로 팔려면 사진도 찍어야 하고 글도 써야 하고 만날 약속도 잡아야 하는데 매장에서 바로 현금으로 쳐준다니까 정말 편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직원이 이렇게 말해요. 다만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 폰 상태를 자세히 점검해야 해요. 내부 부품 상태도 확인하고 데이터도 완전히 삭제해야 하거든요. 하루 정도 맡겨주시면 정확한 가격 산정해서 연락드릴게요. 이 말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서울에서 일어난 사건을 말씀드릴게요. 39세 이모 씨라는 직장인이 중고폰 매입을 위해 폰을 맡겼어요. 평소 거래하던 매장이라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거든요. 이 씨는 새 폰을 받고 기분 좋게 집에 갔어요. 다음 날 매장에서 연락이 와서 18만 원에 매입이 확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만족스러웠죠. 그런데 그 다음 날 은행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고객님 명의로 대출 신청이 들어왔는데 본인이 신청하신 게 맞나요? 금액이 500만 원인데 승인해도 될까요? 이 씨는 깜짝 놀랐어요. 대출 신청한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바로 거부한다고 했죠.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다른 은행에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300만 원 대출 신청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이런 전화가 계속 왔어요. 이상해서 직접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 씨 명의로 여러 곳에서 대출 신청이 들어와 있었어요. 다행히 아직 승인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죠. 알고 보니 매장 직원이 맡긴 폰을 이용해서 각종 금융앱에 접속한 거였어요. 이 씨가 편의상 금융앱들을 자동 로그인으로 설정해 둔 걸 악용한 거였죠. 심지어 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까지 이용해서 대출 신청을 시도했던 거예요. 다행히 은행에서 본인 확인 전화를 해서 큰 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자동 승인되는 대출이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확실합니다. 절대 폰을 하루 이상 맡기지 마세요. 중고폰 매입은 즉석에서 확인하고 바로 처리할 수 있어요. 내부 부품 점검이라는 건 사실 핑계거든요. 만약 정말 어쩔 수 없이 폰을 맡겨야 한다면 이렇게 하세요. 먼저 모든 금융앱에서 로그아웃 하세요. 은행앱, 카드앱, 증권앱, 대출앱 모두 다요. 그리고 자동 로그인 설정도 해제하세요. 그 다음에는 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삭제하세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본인 확인 없이도 여러 가지 금융 거래가 가능하거든요. 카카오페이나 삼성페이 같은 간편결제 서비스도 로그아웃하거나 지문 인식을 해제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폰 잠금 비밀번호를 임시로 변경하세요. 평소 쓰던 비밀번호 말고 완전히 다른 걸로요. 하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폰을 맡기지 않는 거예요. 중고폰 매입은 따로 전문 업체를 이용하거나 온라인 사이트를 이용하세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안전한 게 최고거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사기를 미리 예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추가로 알아두면 좋은 예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매장을 선택할 때부터 주의하셔야 해요. 직영점과 대리점을 구분하세요. 통신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직영점이 상대적으로 더 안전해요. 직원 교육도 더 체계적으로 받고 관리 감독도 더 철저하거든요. 대리점이라면 온라인 후기를 미리 확인해 보세요. 네이버 지도나 구글 지도에서 매장 후기를 보면 실제 고객들의 경험담을 알 수 있어요. 특히 불친절하다거나 이상한 요구를 했다는 후기가 있다면 피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매장 규모도 중요해요. 너무 작은 매장보다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곳이 더 안전해요. 직원도 여러 명 있고 관리자도 상주하는 곳이 좋죠. 계약할 때는 이것들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모든 계약 내용을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특히 요금제 정보,
약정 기간, 위약금 같은 중요한 부분은 2번, 3번 확인하세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질문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물어보세요. 모르는 걸 그냥 넘어가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급하게 사인하지 마세요. 직원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계약서는 꼼꼼히 읽고 사인하세요. 한번 사인하면 번복하기 어려워요. 계약서 사본을 꼭 받아오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쓸 수 있어요. 사후 관리도 정말 중요해요. 새 폰 개통 후 첫 달에는 요금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왔다면 즉시 고객센터에 문의하세요. 문자 알림도 자세히 보세요. 새로운 서비스 가입이나 요금제 변경 알림이 왔는데 본인이 신청한 적이 없다면 바로 확인해 보세요. 통화 내역도 가끔 확인해 보세요. 본인이 전화한 적 없는 번호로 통화 기록이 있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만약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이렇게 하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대응하세요. 늦으면 늦을수록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요. 먼저 통신사 고객센터에 바로 신고하세요. 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명확히 말하고 관련 내역을 모두 정지시켜 달라고 하세요. 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도 신고하세요. 요즘은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관련 증거들을 모두 준비해서 신고하세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도 신고하세요.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상담받을 수 있어요. 피해 보상을 받는 방법을 알려줄 거예요. 금융 피해가 있다면 금융감독원 파인에도 신고하세요. 그리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들도 있어요. 의심스러운 앱들은 모두 삭제하고 비밀번호를 바꾸세요. 특히 금융 관련 앱들은 반드시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신용카드 회사에 연락해서 카드 사용 정지를 요청하세요. 혹시 모르니까 임시로라도 정지시켜 두는 게 안전해요. 휴대폰 비밀번호도 바꾸시고 지문인식이나 얼굴인식 설정도 다시 하세요. 이런 사기를 미리 예방하려면 평소에 이런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휴대폰의 중요한 정보는 가능한 저장하지 마세요. 신분증 사진, 통장 사본, 비밀번호 메모 같은 건 따로 보관하세요. 금융앱은 자동 로그인으로 설정하지 마세요. 조금 번거롭더라도 매번 로그인하는 게 안전해요. 공인인증서는 꼭 필요할 때만 폰에 저장하고 사용 후에는 삭제하세요. 정기적으로 폰을 점검하세요. 모르는 앱이 설치되어 있거나 이상한 설정이 변경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요금 고지서도 매달 꼼꼼히 확인하세요. 이상한 요금이 청구되고 있지는 않은지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팁을 드릴게요. 의심스러우면 일단 거절하세요.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 미리 조심하는 게 100배 낫거든요. 직원이 아무리 친절하고 전문적으로 보여도 이상한 요구를 하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폰을 맡기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세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면 직접 하겠다고 하세요. 신분증을 오래 보관하겠다고 하면 필요할 때만 보여드리겠다고 하세요. 괜히 눈치 보거나 미안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개인정보를 지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혹시 가족이나 주변 분들이 휴대폰을 바꾸려고 한다면 꼭 이런 내용들을 미리 알려주세요. 특히 어르신분들은 이런 사기 수법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서 더 쉽게 당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사기꾼들이 주로 노리는 대상이 어르신들이에요. 왜냐하면 기술에 익숙하지 않으시고 친절한 말에 쉽게 넘어가시거든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젊은 분들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요즘 사기 수법이 정말 교묘해서 스마트폰 잘 쓰는 20대, 30대도 많이 당하고 있어요. 특히 바쁜 직장인들은 꼼꼼히 확인할 시간이 없어서 대충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당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3가지 함정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폰 데이터 이전 서비스 절대 맡기지 마세요. 아무리 복잡해 보여도 본인이 직접 하시거나 가족분께 부탁하세요. 매장 직원에게 폰을 통째로 맡기는 순간 여러분의 모든 개인정보가 위험해집니다. 두 번째, 요금제 최적화 상담 받을 때는 과정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어떤 요금제로 바뀌는지, 추가 해서는 없는지, 변경 내역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분증은 꼭 필요한 순간에만 잠깐 건네주세요. 세 번째, 중고폰 매입 서비스 이용할 때는 절대 폰을 하루 이상 맡기지 마세요. 즉석에서 확인하고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곳을 이용하시거나 아예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휴대폰 매장 사기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바로 온라인 사기에 대해서도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비슷한 사기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특히 중고 거래 사이트나 소셜미디어를 통한 사기가 정말 많아졌어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중고나라나 당근마켓 같은 곳에서 휴대폰을 팔겠다고 올리면 사기꾼이 연락을 해요. 그리고 직접 만나기 전에 폰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면서 택배로 보내달라고 해요. 물론 보증금은 미리 입금해 준다고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아서 폰을 택배로 보내는데 그 순간 연락이 끊어져 버려요. 보증금이라고 받은 돈도 사실은 사기꾼이 다른 사람을 속여서 뺏은 돈이었던 거고요. 이런 온라인 사기를 예방하려면 반드시 직접 만나서 거래하세요. 아무리 보증금을 준다고 해도 택배 거래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만날 때도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 만나세요. 카페나 은행 로비 같은 곳이 좋아요. 절대 집이나 외진 곳에서 만나면 안 됩니다. 거래할 때는 현금으로 하세요. 계좌 이체나 온라인 송금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추적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폰을 넘기기 전에 반드시 초기화를 완료하세요. 데이터가 남아 있으면 새 주인이 여러분의 개인 정보를 볼 수 있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휴대폰 할부 사기에 대해서도 알아두셔야 해요. 요즘 휴대폰을 살 때 대부분 할부로 사잖아요. 그런데 일부 악질 판매원들이 이걸 악용해서 고객 몰래 더 비싼 폰으로 계약을 하거나 필요 없는 액세서리를 추가로 계약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고객은 50만 원짜리 폰을 사려고 했는데 판매원이 몰래 100만 원짜리 폰으로 계약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차액은 현금으로 돌려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기는 거죠. 고객은 50만 원만 내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100만 원을 할부로 내고 있는 거예요. 몇 달 후에 할부 내역을 확인해 보고서야 알게 되는 거죠. 이런 할부 사기를 예방하려면 계약서에 적힌 폰 모델과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인이 원했던 폰이 맞는지 가격이 맞는지 꼼꼼히 보세요. 그리고 할부 기간과 월 납입금도 정확히 확인하세요. 계산기로 직접 계산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현금 리베이트나 현금 할인 같은 제안을 받을 때도 조심하세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 뭔가 속임수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지막으로 가족 요금제 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가족 요금제는 가족끼리 묶어서 쓰면 요금을 할인해주는 서비스예요. 그런데 일부 판매원들이 이걸 악용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한테는 가족 요금제로 할인을 받는다고 설명하면서 실제로는 판매원 지인들을 가족으로 등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원 지인들은 더 저렴한 요금으로 폰을 쓸 수 있고 판매원은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어요. 문제는 나중에 고객이 진짜 가족을 요금제에 추가하려고 할 때 이미 다른 사람들이 등록되어 있어서 추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사기당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가족 요금제를 신청할 때는 누가 가족으로 등록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적어 달라고 하세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모든 걸 다 기억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의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무리 친절한 직원이라도 이상한 요구를 하면 일단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판매원이 아무리 지금 당장 결정해야 한다고 해도 충분히 생각해 보고 결정하세요. 모르는 건 부끄러워하지 말고 끝까지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돈으로 사는 거니까 당당하게 물어볼 권리가 있어요. 그리고 가족이나 지인들과 상의해 보세요.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일이면 믿을 만한 사람과 함께 가거나 조언을 구해보세요. 계약서는 반드시 집에 가져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상한 점이 있으면 바로 연락해서 확인하세요.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런 사기를 당했다고 해서 본인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이 워낙 교묘하고 전문적이라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중요한 건 빨리 대처하는 거예요. 피해를 당했다는 걸 알았다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로 신고하세요. 늦으면 늦을수록 피해 회복이 어려워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들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나 추가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주제로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특히 주변에 휴대폰을 바꾸려는 분들이나 어르신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소중한 사람들을 사기로부터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휴대폰을 구매하시고 사기 없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